이번 시간에 제가 숙제로 내드렸던 게 코드에서 중복을 제거해달라고 했었잖아요. 라이트 있고 리스트 있고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이렇게 있는데 라이트나 리스트에서는 딱히 안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만큼이 겹치고 있죠. 중복되는 부분 여기 하나랑 또 여기 하나랑 그죠? 모디파이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딜리트도 여기 하나랑 조금 살짝 다르긴 한데 어차피 역할은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 찾는 거, 얘도 이 글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 어디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하면 얘는 있는지 없는지가 맞거든요. 얘가 이제 인덱스랑 비교해서 하는 거였으니까 딜리트는 그래서 지금 이 아티클스를 다 뒤져보고 있어요. 아티클스 여기서도 아티클스의 개수만큼 여기는 리스트잖아. 여기 아티클스 이 아티클스 즉 어레이 리스트의 역할은 우리가 글을 쓰면 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articles.add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 중복을 없애고 얘를 함수화를 시킬 건데요. 만들어 놨었잖아요. 저는 이 기능을 잘라내게 할 거예요. 이만큼을 잘라내게 할 거예요. 자, 이름만 봐서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잖아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고 get article id래요. 아티클 하나 가져오겠다. id를 기반으로 해서 id는 인자로 제가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아티클 내놔. 내가 id 하나 알려줄게. 내가 id 이거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어레이 리스트에 뒤져서 아티클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갖다 놔. 그럼 이 변수에 넣어서 나는 그 다음에 활용할 거니까가 되는 거예요. 얘가 get article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녀석의 타입이 아티클이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 리턴 타입 맞추는 문제 있었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얘도. 그래서 저는 어디 갔냐?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있다. 이건 순전히 제 방식이고요. 이게 정답이다 라고는 할 수 없어요. 대신에 저는 가장 간단하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 함수를 없앴어요. 저번에 그냥 제가 클릭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저는 없앴습니다. 그럼 당장 얘는 왜 뭐라 하겠어요? 없으니까 뭐라 하면 만들면 돼요. 있어서 뭐라 안 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 안쪽 내용은 지워도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알아서 만들어 주죠. 스태틱에다가 함수명 넣고 인자 id 넘어오고 있었으니까 매개 변수도 int id로. 왜냐면 여기서의 id가 이 id인 걸 얘도 알고 있어서 이거 int구나 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었지. 리턴은 기본적으로 널이고요. 왜냐면 기본 타입이 아니라 아티클 타입이기 때문에 위에서 넘겨준 인자를 넘겨받을 수 있게 매개 변수가 들어있는 상태고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원래 갖고 있던 기능들. 당연히 뭐라 하겠죠. 왜? 아티클스는 뭐예요 지금? 이 녀석이잖아요. 얘는 메인 메서드 거예요. 메인 메서드 거라서
요 getArticle by id 메서드는 알 수 없어요. 자, 지금 이런 식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면 메인만 한번 따져볼게요. 메인 클래스만 따져볼게요. 밑에 아티클 클래스도 있으니까 여기 아티클 클래스 제외하고 메인 클래스만 따져봤을 때 메인 메서드가 크게 하나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만든 getArticle by id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아티클스는 어디 만들어져 있냐면 메인 메서드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getArticle by id가 해야 되는 일이 아티클스를 뒤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즉 얘가 여기 접근을 해야 돼요. 이유는 얘는 메인 메서드고 얘는 getArticle by id인데 사는 곳이 다르잖아요. 얘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사는 곳이 다르니까. 그럼 이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죠? 이 어레이 리스트가 즉 아티클스가 어디 있으면 둘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이 아티클스는 현재 지역 변수죠. 그죠? 함수 안쪽에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했었잖아요. 지역 변수는 수명이 짧고 이 안쪽에서밖에 못 써요. 얘도 쓰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번역 변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밖으로 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를 메인 메서드 여기 있죠. 그죠? 지금 크게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얘를 이 위로 뺀다면 접근이 가능해지겠네요. 둘 다. 그죠?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든 거잖아요. 여기 메인 메서드 있고 여기 getArticle by id 있고 아티클스 있고. 아까 전이랑은 모양이 다르죠. 아까 전엔 이 안에 들어있었다면 지금은 이 위로 빼준 거. 그죠? 그러면 당장 뭐라 할 거예요. 얘는 요게 static field여야 된대요. 지금 현재는 non-static field래요.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셔도 얘만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그냥 충분해요. 얘는. 근데 얘는 이런 게 하나 필요하겠네요. 메인 퍼블릭 스태틱이라고 붙여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보였던 빨간 줄이 다 없어졌죠. 저 빨간 줄들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이거 빼면 뭐라 하잖아요. 지금 다 아티클스를 쓰는 부분에서 다 뭐라 하는 거죠. 그죠? 아티클스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대신에 퍼블릭 스태틱을 붙여주면 뭐라 안 해요. 갑자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 생성자 심화 이때 아마 스태틱 요거 스태틱 생성자도 했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태틱은 스태틱끼리만 통신이 가능하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얘가 스태틱이에요. 메인 메서드는 애초에 만들자마자 메인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라고 생기잖아요. 얘를 지우는 건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따로 접근하고 싶은 놈을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스태틱끼리 통신 스태틱끼리밖에 통신 못해? 그럼 얘 없애고 얘 없애면 이거 원래 모양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위험하다는 거고, 이걸 좀 지켜서 해주자면 얘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네요. 이 모양이니까요. 그렇죠? 아티클스도 아티클스는 얘도 접근 가능하고 얘도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위로 빼놨으니까. 자, 그러면 저 아티클스를 뒤져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 함수의 역할은 아티클스 뒤져보려고 해놓은 거였잖아요. 그쵸? 이 함수의 역할은 id를 기반으로 아티클스를 한 바퀴 돌아서 그 id에 글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비슷할 테고, 저는 return을 쓸 겁니다. 이렇게 함수는 return하는 순간 끝나잖아요. 그죠? 찾았다면 더 돌 필요 없이 그냥 그 찾은 놈을 반환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못 찾았다? 없는 거니까. 그죠? 반복문 논리는 똑같아요. 아티클스 사이즈만큼 순회하면서 이 녀석의 정체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 아티클스의 정체를 바꿔가면서 지금 얘가 준 아이디랑 일치해? 그럼 있는 거니까 해당 아티클을 이 자리에 돌려놓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복문이 실행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녀석의 return value, 즉 return 값은 아티클이 될 수도 있고 null이 될 수도 있네요. null이면은 못 찾았다의 경우고요. 그죠? 아티클이라면 일치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거니까 찾았다의 경우겠고요. 그죠? 자, 저는 이 반복문을 조금 향상을 시켜볼게요. 좀 확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부문은 냅둘 거고요. 여기 없어질 거예요. 여기 없어질 거고 이 두 가지 반복문은 똑같은 겁니다. 얘를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순회 가능한 요소가 들어올 거고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순회 가능한 요소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요소가 3개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요소가 아티클에 꽂혀서 실행이고, 두 번째 요소 꽂혀서 실행이고, 세 번째 요소 꽂혀서 실행이고, 다음 게 없다. 그럼 그냥 끝나요. 얘는 어쨌든 포문이니까 데이터의 순서에 맞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정체를 바꿔가면서 이 안의 조건문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 그 향상된 포문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하고 넘어갔었어요. 얘는 아마 이거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포이치 요거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포이치 그냥 표현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반복문 실행 횟수가 달라질 거고, 그 와중에 이 조건이 일치한다면 그 즉시 끝날 거니까 위에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줄여서 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함수 테스트를 해봐야죠. 만들어 놨잖아요. 이 함수가 이만큼을 맡고 있고, 이만큼이라는 거는 이 원래 있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가, 아티클 디테일을 해봐야겠네요. 제목 조회수도 있지 참. 2번 화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1번 화면은 기능상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일을 똑바로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찾았다니까. 자, 이 경우에 있어서 2번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 1번 글은 존재하니까 그 안쪽에 내용이 나온다. 원래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 들어갈 아티클의 정체를 이 녀석이 알아오는 거예요. 이제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숙제 영상이 있을 텐데, 요거 기억나시죠? 지금 글을 하나 찾아오는 행위를 여기서 다 쓰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거예요. 얘가 getArticle by id가 되는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이 어레이 리스트 안쪽에서 내가 원하는 글을 찾을 수 있는 전문직이 된 거예요. 그 전문직을 뽑아 놓은 거고, 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죠? 아티클스를 한번 뒤져서 진짜 이 글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테일에서 이렇게 해결을 했으니 모디파이에서도 그만큼이 날아간다는 거죠. 똑같은 부분이었으니까. 보시면 모디파이 2번 하면은 얘는 없는 거고, 1 하면은 잘 바뀌었네요.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가 잘 가져왔다는 거죠. 얘가 글을 하나 가져와서 그 글에 대한 내용을 바꿔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중복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인덱스를 기반으로 찾고 있어요. 자, 이전까지는 이제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글을 하나 찾고 싶다 하면은 이 함수를 불러다가 이 안쪽에 있는 기능이 실행되게끔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또 나중에 뭐 이런 순회하면서 아티클스를 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얘한테 일 시키면 되잖아요. 하청업체처럼 일 시켜주고 가져와 하면은 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리턴을 해줄 거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파운드 아티클이 너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여전한 거죠. 그죠? 대신에 딜리트는 인덱스예요. 그래서 저는 파운드 인덱스라는 요놈을 -1로 두지 말고 아티클의 인덱스 by id, 아티클의 인덱스를 내놔, 내가 id 하나 줄게 라는 뜻입니다. 얘는
위에 거랑은 살짝 달라요. 위에 거는 getArticle이었고요, 얘는 getArticle의 인덱스예요. 왜냐면 얘는 int니까 위치를 알고 싶었잖아요, 딜리트에서는. 여기서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좀 비슷한 놈이 있는데 너 이거 쓰려는 거 아니야를 얘는 먼저 해줘요. getArticle by id가 있는데 이거 잘못 쓴 거 같아, 원래 있던 함수를 써 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create를 해야 돼요. 새 함수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자, 인덱스를 알고 싶어요. 인덱스를 알고 싶다면 이 반복문으로 해결이 될까요? 얘는 뭘 리턴해줘요? 얘는 아티클 아니면 널을 리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요 반복문을 가져올게요. 이 안쪽에다가 자, 이 아티클의 인덱스를 가져오는 놈은 int 값을 반환을 해야 돼요, 어찌됐건. 그죠? 그래서 순회는 똑같은 부분을 할 거고요, 아티클스의 안쪽을 뒤져볼 거고요. 저는 얘처럼 리턴을 할 때 인덱스로 해버린다? 다시 리턴을 할 때 아티클로 해버린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리턴 타입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러면 얘는 인치 리턴 타입인데 아티클을 반환을 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i라는 int i라는 재료를 써서 i를 리턴을 할 거예요. 대신에 중간중간에 i 값이 증가할 수 있도록. 못 찾았다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할 거고요. 이게 항상된 포문이고, 자, 잠시 시간 드릴게요. 눈으로 보고서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봅시다. 아티클스에 글이 총 3개가 이렇게 있대요. 이 녀석의 id는 1, 2, 3일 거고요. 이 녀석의 인덱스는 0, 1, 2겠죠. 그죠? 아래 거 먼저 봅시다. 이거 얘는 그냥 요 아티클스를 순회하면서 이 어레이 리스트가 지금 아티클스잖아요. 아티클스예요. 얘를 순회를 하면서 아티클이라는 변수에, 단수계니까 아티클이라는 변수에 넣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아티클 디테일 2번을 했다, 그럼 뭐랑 비교를 해야 돼요. 얘는 내가 2라고 아티클 디테일 2라고 입력한 이 부분은 id가 될 거고, 그죠? 아티클에 원래 남아있는 id가 있는 거고, 얘를 순회하면서 비교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녀석은. 그래서 아티클에 써져 있는 id랑 얘네들이랑 지금 내가 입력한 id랑 비교를 한다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건 대신에 여기서는 함수니까, 리턴 타입이 있는 함수니까 리턴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찾았다의 경우라면은 요 아티클 통째로 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요구하고 있는 게 아티클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자리가, 함수가 실행된 자리에 남아야 되는 놈이 이 녀석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티클 통째로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만약에 찾았다 하면은 얘를 저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죠. 그죠?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대신에 얘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티클 통째로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위치를 원해요. 이거 일치하는데 어딨어? 잖아요. 딜리트니까 id-1이 안 먹혀서 어딨어로 했었잖아요. 3번 글이 0번 인덱스에 있을 수도 있어서. 똑같아요. 아티클스를 순회합니다. 이 순서대로 순회를 해요. 하는 거 똑같아요. id랑 내가 만약에 아티클 디테일 2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id는 뭐예요? 이 id일 거고, 이 id라 함은 저기서 인자로 넘어온 요 id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id는 여기 있는 이 id가 이렇게 한번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int id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아티클 디테일 2라고 했다면 이 녀석이 id잖아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순차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아티클 디테일 2번이라고 했다면 이거 쪼개가지고 이게 커맨드 디바이드의 2번이니까 여기 들어갈 거고, 이 녀석이 인자로서 이 함수에 전달이 될 거고, 이 함수는 맥의 변수로서 받은 다음에 여기서 비교를 할 때 써먹는 거죠. 요게 좀 어려울 거예요. 인자와 맥의 변수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2번이라고 했다면 이 id는, 그죠? id죠. 왜냐면 쪼갠 놈의 두 번째니까 이 id는 이 함수한테 전달이 될 거고요. 인자로서 이 함수는 맥의 변수로서 위에서 id를 받아다가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랑 비교해요? 마찬가지로 아티클에 써져 있는 id랑 비교를 해요. 대신에 이 글 통째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필요한 거는 얘네들이에요. 어딨지예요. 어딨지. 어딨지는 0번부터 시작일 거고요. 얘가 만약에 일치하는 경우라면 i를 리턴을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티클 딜리트 1번을 했다. 그럼 첫 번째에 찾은 거네요. 그러면 i가 0인 상태니까 0을 그냥 리턴해 버리면 이 함수는 그대로 끝나겠죠. 아티클 디테일 다시 아티클 딜리트 2번을 했다면 2인 거고, 아티클의 id는 최초에 1이니까 맞지 않는 거죠. 리턴을 못 할 거고요. i 값은 증가했어요. i는 이제 뭐예요? 1이죠. 그죠? i는 0에서 시작했으니까 1이죠. 올라가서 다시 두 번째 글이랑 비교를 할 건데, 이번에 아티클의 id는 뭐예요? 2죠. 그죠? 2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뭐랑 비교를 해요? 우리가 입력한 아티클 딜리트 2번이니까 2랑 비교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3이네요. i가 무슨 상태예요? i 값은 뭐예요? 여기서 1이죠. 왜냐면 1로 올라간 다음에 만난 리턴이니까 이 중간에 i 값이 변화한 적이 없잖아요. 올라갔는데 3이에요. 3이면 바로 리턴이잖아요. 그죠? 1인 상태로 리턴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이 i 값은 인덱스를 나타내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없는 인덱스인 -1을 써주면 이건 없다의 뜻이 될 거고요. 만약에 얘를 다 뒤져봤는데 못 찾겠다. 나는 이 아티클스에서 네가 입력한 id랑 아티클에 남아있는 id랑 일치하는 놈을 찾지 못했다면 없던데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서 변하는 건 없어요. 사실 얘가 -1이냐 -1이 아니냐의 차이로 이 글을 지우냐 아니면 이런 글은 없다를 해줄 것이냐가 갈릴 거니까, 그 갈리는 재료가 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녀석이 가져온 결과에 따라서 지울 수 있냐 아니면 이건 없는 글이다가 갈릴 거라는 거죠. 이 함수의 역할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글 딜리트 1 하면 없는 거고,
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상태에서 하면 2번 글을 보고 이 녀석 인덱스는 1이 아니겠죠. 그죠? 저번에 1, 2번 글 쓰고 지우고 3번 글 썼더니 아티클 딜리트 했더니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치 기반으로 바꿨던 거고, 1 하면은 얘는 없는 글인 거고, 방금 전에 지웠으니까 2번 하면은 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다 지웠으니까. 그러면 중복이 제거가 됐네요. 이 함수로 그죠? 이 함수로 중복 제거를 했어요. 이 두 개의 함수로. 근데 함수를 만들어 놨더니 이 안쪽에서 또 중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안쪽에서, 자, 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것마저 없애줄 겁니다. 얘가 1번, 얘가 2번 순서대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인덱스를 하나 알아온 다음에 만약에 인덱스가 -1이 아니면 우선 아티클스에 직접 get을 인덱스를 해줄 거예요. 인덱스라는 변수에 이 녀석한테 다시 일을 맡긴 거예요. 위에 있는 함수한테 일을 맡겨서 내가 이 아이디 다시 알려줄 테니까 네가 인덱스만 알아와. 그럼 내가 이거 있는 글인지 없는 글인지만 판별해서 만약에 이게 -1이 아니다 라면은 아티클스에서 인덱스를 기반으로 get을 해서 내가 직접 리턴을 할 거고, 얘가 -1이라면 이 안쪽에 있는 리턴은 실행될 리가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없는 거야, 널일 거야를 해줄 건데, 이건 좀 어려워요. 따로 한번 보시고 따로 한번 봐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만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분 여기 이제 한번 얘를 갖다 쓸 거예요. 이렇게 해도 게다티클 쓰면 내가 디테일 잘 되잖아요. 잘 뒤져보죠. 그죠? 바꿔놔도 잘 돌아가요. 크게 좀 바뀐 부분이라면 여기 있는 중복 제거를 했다는 거, 여기서 중복 제거를 했다는 거, 함수를 이용해서 중복 제거를 했는데 이 함수 내부에서도 중복 비슷한 놈이 있어서 그것마저 없애줬다. 없애는 방식은 요 안쪽에 있는 이제 함수의 실행으로,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부른 거랑, 그죠?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부른 건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매개 변수와 인자들 있죠. 매개 변수와 인자들, 이 관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 위에 있는 함수와 아래에 있는 함수로 우리 메인 코드 안에 있는 중복을 제거를 했다.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